7편 한 재수생의 눈물. 세 번째 방송을 앞둔 날 스튜디오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순정과 현우는 더 이상 서로를 적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앞에 어색하지만 필사적으로 서로를 동료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남아 그날의 대본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순정은 현우의 경험과 진심이 담길 수 있는 공간을 대본 속에 만들기 시작했고, 현우는 순정의 글이 가진 따뜻한 힘을 인정하고 존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성공 경험도 없이 오직 실패의 기억만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방송 시작 1시간 전 담당 PD가 다급한 얼굴로 스튜디오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이거 너희들한테 온 편지다. PD가 편지를 건넨 사람은 현우가 아닌 순정이었다. 수신인 란에는 달이 빛나는 밤에 작가님께 라고 쓰여 있었다. 발신인은 며칠 전 첫 방송에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재수생이었다. 순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현우도 궁금한 듯 그녀의 어깨너머로 편지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편지는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작가님, 그리고 DJ님께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입시 실패와 저를 실망한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님의 얼굴. 세상에 저 혼자만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부터 듣던 달밤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작가님이 써주신 대본처럼 내일의 태양은 뜰 거예요 같은 위로를 받으면 차라리 더 비참해져서 모든 걸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DJ님은 제게 희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절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노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멜로디는 떠올랐다는 그 말. 그 순간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태양이 뜨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 나만 혼자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 그 눈물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흘려보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그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어제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DJ님처럼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제 인생의 길을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신의 글이 외면당했다는 슬픔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목격한 경이로움의 눈물이었다. 현우 역시 자신의 서툰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 편지 한 통은 두 사람에게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큰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단순히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밤을 지키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비로소 진짜 팀이 탄생하고 있었다. 8편 폭발적인 청취자 반응. 그날 밤의 세 번째 방송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순정이 쓴 대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더 이상 상투적인 위로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외로움이라는 그날의 주제를 던져주고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한 뒤 현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었다. 현우 역시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대본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순정의 글을 존중하며 그 감성의 결을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무명 가수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대에서 홀로 노래해야 했던 밤의 외로움. 그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꾸밈없이 그리고 진솔하게 드러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순정의 따뜻한 글이 캔버스가 되고 현우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가 물감이 되어 외로움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방송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정실의 전화기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처럼 항해나 비난의 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도 외롭다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수많은 고독한 영혼들의 목소리였다. DJ님, 저도 그래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가님 글 꼭 제 마음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게시판에도 실시간으로 글들이 쏟아졌다. 청취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청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현우의 고백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외로움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라디오 부스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익명의 고백 성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PD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정된 코너들을 모두 취소했다. 그는 현우에게 계속해서 청취자들과 소통하라는 사인을 보냈다. 현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순정은 그의 곁에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멘트들을 실시간으로 써내려갔다. 2시간의 방송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마지막 시그널 음악이 울려 퍼지고 온에어 위불군 등이 꺼졌을 때 스튜디오 안의 모든 스태프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깨닫고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라디오 방송이 아니었다. 하나의 거대한 집단적 치유의 현장이었다. 전화기는 여전히 불이 난 듯 울리고 있었다. PD는 땀으로 젖은 얼굴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소리쳤다. 해냈어. 너희들 해냈다고. 순정과 현우는 탈진한 듯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적애가 없었다. 오직 함께 기적을 만들어낸 동지애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우가 처음으로 순정을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수고했어요, 작가님. 그 미소와 함께 달이 빛나는 밤의 위전설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9편 PD의 도박. 세 번째 방송의 성공은 달이 빛나는 밤의 팀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순정과 현우는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방송국의 보수적인 상부에게는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라디오국 전체가 뒤집혔다. 전날 밤의 폭발적인 청취자 반응 덕분에 달밤은 순식간에 방송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장과 이사들은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DJ가 청취자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개인사를 털어놓는 것은 공영방송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장 원상복구시켜 예전처럼 작가가 써준 대본이나 품위 있게 읽으라고 해. 국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담당 PD는 국장실에 불려가 몇 시간을 닥달당한 후에야 초주검이 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순정과 현우를 회의실로 불렀다. 위에서 난리가 났어. 어젯밤 같은 방송 한 번만 더 했다가는 프로그램 폐지까지 각오해야 할 거다. PD의 말에 이제 막 희망을 보기 시작했던 순정과 현우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현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니, 청취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대체 왜요? 이게 진짜 라디오잖아요. 자네 눈엔 이게 진짜 라디오로 보이나? 내 눈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밖에 안 보여. PD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도박사의 눈빛이었다. 그래서 내가 도박을 하나 하려고 한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윗대가리들 말 그냥 씹을 거다. 네, 대신 너희 둘한테 모든 걸 걸어볼 참이야. 앞으로 달밤의 마지막 1시간은 그대와 함께 이 밤을 일하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 거다. 대본도 사전 섭외도 없어. 오직 전화기 한 대와 너희 두 사람의 진심만 가지고 가는 거야. 청취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진짜 위로를 건네는 시간. 어젯밤 너희가 했던 바로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매일 밤 외줄위를 걷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이 도박이 성공하면 우리는 라디오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다.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셋 다 같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할 수 있겠나? PD의 질문에 스튜디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순정과 현우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함께 벼랑 끝에 서게 된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기묘한 연대감이었다. 현우가 먼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재밌겠네요. 한번 해보죠. 그 도박. PD의 위험한 도박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10편, 전쟁 같은 두 번째 방송. 새로운 코너의 첫 방송일. 스튜디오의 공기는 전쟁터처럼 팽팽했다. 순정은 조정실에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사연 엽서들을 정리하며 현우에게 건네줄 최소한의 정보들을 추려내고 있었다. 현우는 마이크 앞에서 평소답지 않게 초조한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마침내 방송이 시작되고 문제의 코너가 다가왔다. 현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 연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달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당신의 밤은 오늘 안녕하신가요? 그의 첫마디와 함께 전화벨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밤들이 그들의 작은 스튜디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의 절교, 공장에서 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청년의 울음,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의 고된 한숨. 방송은 순식간에 감정의 전쟁터가 되었다. 현우는 쏟아지는 사연의 무게에 압도당했다. 그는 신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아픔에 답을 줄 수 있는 현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스물남짓의 청년일 뿐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럴 때마다 조정실의 순정이 그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재빨리 신청자의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를 찾아 틀어주며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같은 짧은 메시지를 적어 유리창 너머로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순정이 길을 만들면 현우가 그 길 위를 달렸다. 현우가 지쳐 쓰러지려 하면 순정이 그의 등을 밀어주었다. 방송 말미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현우에게 마지막 전화가 연결되었다. 아무 말 없이 전화기 너머에서 한 여자의 흐느낌 소리만이 들려왔다. 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조정실의 순정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순정은 펜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적어 보여주었다. 지금 당신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현우는 그 메시지를 보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스튜디오에 놓여 있던 기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신곡을 전화기 너머에 울고 있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이 밤의 모든 고독한 영혼들을 위해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노래가 전파를 타고 흐르는 동안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역대 최악의 방송 사고도 최고의 방송도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에 기대어 세상을 위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11편 큐시트와의 싸움. 방송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 순정과 현우가 만들어낸 날 것 그대로의 감성은 수많은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방송국에 짜여진 시스템과는 시시각각 충돌을 일으켰다. 문제의 핵심은 큐시트였다. 큐시트는 방송의 모든 것을 분과 초 단위로 설계한 단 한 치위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방송의 심장이었다. 광고 시간 15, 다음 프로그램 예고까지 모든 것이 촘촘하게 짜여 있었다. 하지만 현우의 즉흥적인 진행과 예측할 수 없는 청취자들의 전화는 이 정교한 심장에 매일 밤 과부하를 일으켰다. 어제는 광고 하나를 통째로 날려먹었더군. 광고주가 단단히 화가 났어. 이러다 광고 다 끊기면 우리 프로그램은 뭘로 운영하나. PD의 볼멘 소리가 아침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광고팀에서는 매일같이 항의가 쏟아졌고 음악 PD는 예정된 신곡을 틀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을 책임지는 막내 작가 순정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매일 밤 큐시트와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녀는 현우의 즉흥성을 존중하면서도 방송의 최소한의 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사정했다. 현우 씨, 제발 11시 59분에는 꼭 마지막 멘트를 해주셔야 해요. 15가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시계 소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현우는 그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큐시트는 살아있는 감성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뿐이었다. 현우 씨한테는 그냥 시계 소리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우리 팀 전체의 목숨이 걸린 약속이에요. 두 사람의 갈등은 다시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서로에 대한 미움이 아닌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한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건강한 싸움이었다. PD는 골머리를 앓았다. 그는 순정에게 특명을 내렸다. 홍 작가, 아예 판을 새로 짜.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저 럭비공 같은 DJ를 감당할 수가 없어. 광고주도 만족시키고 저 양반의 진심도 지켜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큐시트를 만들어봐. 달밤 윗미래가 당신 손에 달렸어. 그날 밤 순정은 홀로 텅 빈 작가실에 남았다. 그녀의 앞에는 백지 상태의 큐시트 용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라디오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무겁고도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청취자들의 마음을 향한 진심뿐이었다. 12편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순정이 큐시트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현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매일 밤 이름 모를 사람들의 절규와 눈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이었다. 방송이 끝나면 그는 늘 술을 찾았다. 홍대 근처의 허름한 클럽에서 무명의 밴드들과 어울려 시끄러운 음악 속에 자신을 던져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다. 순정은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방송은 신성한 의식이었고 방송이 끝나면 경건한 마음으로 다음 방송을 준비해야만 했다. 두 사람은 방송이 끝나면 각자 다른 세상으로 돌아갔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최고의 파트너였지만 스튜디오 밖에서는 서로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타인이었다. 그들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았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순정은 마침내 새로운 큐시트의 초안을 완성했다. 그것은 파격적인 형식이었다. 정해진 코너의 순서를 과감히 없애고 그날의 주제와 청취자 반응에 따라 유기적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가변적인 구조였다. PD는 그녀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당장 현우와 상의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순정은 처음으로 현우의 개인 작업실 주소를 받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그의 작업실은 그녀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문을 열자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들이 그녀를 맞았다. 방 한 구석에는 악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현우는 소파 위에서 옷을 입은 채 잠들어 있었다. 현우 씨, 일어나 보세요. 순정의 목소리에 현우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겨우 눈을 떴다. 누구? 아, 작가님. 여긴 어쩐 일로. 이것 좀 보세요. 우리 프로그램에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요. 순정은 자신이 밤새워 만든 기획안을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하지만 숙취에 시달리는 그에게 순정의 빛나는 아이디어는 그저 머리 아픈 소음일 뿐이었다. 아,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은 숨 좀 쉬고요. 그의 무성의한 태도에 순정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숨이요. 현우 씨가 그렇게 숨 쉬고 있는 동안 PD님이랑 저는 국장실에 불려가서 얼마나 깨졌는지 알아요. 이 프로그램이 현우 씨 혼자만의 것이에요. 제발 책임감 좀 가져요. 책임감.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매일 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인생 걱정 들어주느라 내 영혼이 다 타들어가는 건 보이지도 않습니까? 작가님은 그냥 책상에 앉아 예쁜 글이나 쓰면 그만이지만 나는 맨 앞에서 그 모든 감정을 다 받아내야 한다고요. 나도 숨 쉴 구멍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의 상처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순정은 그의 고통을, 현우는 그녀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다름이 결코 쉽게 섞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기획안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